아예 오픈해놓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가는 그런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약간까지 말씀하셨어요. 공소청법 쟁점별 입장에 저거 보시면 띄워주세요. 저희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 강경파라고 얘기하시는데 강경파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조국혁신당 수정대안 저 법이 수십 년 동안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저 법이. 그러니까 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안은 저기에 들어간 개혁적인 의제들이 전부 다 반영되지 않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법을 우리가 이 개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희 강경파가 아니고 저희는 개혁적인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그 많은 논의들을 담은 법안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법사위에서. 그러면 저 법이 반영이 되는 것이 개혁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후에 그 범정부 TF 2차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뭐 의총에서 정했다고 하는데 그 의총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에 따르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처음에 특위에서 했던 저 법에 특위법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전부 다 공동 발의했거든요. 저 법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그것이 후퇴한 정부 법에 대해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할 때 논의 없이 저렇게 정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의총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저 법은 저희들이 그냥 뭐 의원들 몇 명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들을 집대성한 법이에요. 저 법이.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법안을 순서를 말할 때 지금 수사 인력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 그 표를 만들어 오신 게 있어요. 인서트 5를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청법에 따르면 네.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그대로 공소청으로 수사관이 넘어가는 7명인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게 중앙지검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게 중앙지검 배치표입니다. 저게 검사 배치표입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의 저 인력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소청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요. 수사 인력, 특활비, 뭐 검사, 수사관 전부 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넘어가는. 저게 그러면 뭐하러 공소청으로 바꿉니까? 돈 많이 드는데. 그리고 수사관 검찰청 그냥 그대로 700명은 둬야죠. 수사 안 하는데 그럼 뭐 하는 거야? 저는 형사소송법을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하니까 저에게 나온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나중에 그게 10월 같이 1일 날 통과시키거나. 10월 1일 날 검찰청을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더 늦게 하더라도 저 원칙은 지켜져야지. 저것만 먼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만 먼저 저 상태로 통과시켜버리면 저게 무슨 나중에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한 상태로. 인력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반하겠죠. 사실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절차법이 이미 국회에 있어요. 아니 그건 이미 작년에 당론으로 다 그러니까 없애기로 했잖아. 작년에 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국회 심사 중이었는데 작년 가을에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면서 범정부 TF 총리실에 검찰개혁 TF를 띄운 거예요. 정부안으로 하겠다고. 국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점점 오히려 개혁안이 후퇴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일종의 진지전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 때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법안과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중수청법안 정부안에 따르면 이제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이제 저렇게 6대 범죄로 되어 있는데 저중에 이제 또 사이버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너무 좀 많다. 6대 범죄가.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범죄는 한 해 한 30만 건 정도 되는데 중수청으로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택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선택적 수사.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저걸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놨어요. 저 범죄를 일단 적어놓고 자세한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거 우리가 윤석열 때 겪은 건데 그렇죠,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무한대로 늘려버리는 거. 그렇죠. 사이버 그렇습니다. 범죄가 곧 이전에 법에 있었던 등이죠, 등. 그런 역할을 있는 거죠. 요새 사이버 아닌 게 어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일 하나만 써도 사이버인데. 그리고 이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에 의의해서 우선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 우선수사권을 가질 때 중수청은 또 다른 수사기관이 이 중대범죄, 6대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중수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또 다 받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나 이거 중에서 정치적인 수사, 선택적 수사 하고 싶은 건 보내. 이렇게 하면 우선수사권을 중수청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에 대해서 공소청 검사는 그 다음 거 보시면 중수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표를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맞는데요. 저 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하고 중수청 수사관, 중수청이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통보라고 되어 있지만 저것은 보고죠.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할 때 보고하고 또 수사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거는 사실상의 공소청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거.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가 이렇게 보다가 좀 더 수사해 이러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중에서 야 그거 조금 더 수사해서 추가 인지해 입건해 이러면 또 수사
할 수 있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해야 하면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은 이제 송치 이후의 얘기, 불송치 이후의 얘기고 저거는 중수청이 그런 정치적인 수사를 할 때 중수청 검사와 공소청 검사,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저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얘기네요. 원래 검찰청에는 검사 수사관이 한 청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보내고 검사들은 여전히 공소청에 남아가지고 두 개의 청으로 분리됐지만 여전히 지휘관계를 만들어 버렸다. 여전히 사실상의 수사 지휘 관계죠, 저것은. 근데 저기서 박은정 의원님 말이 다 맞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저 수사 개시를 강제 수사를 개시할 때 통보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지금 그래서 암장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런 걸 놓는 거 아니냐. 암장은 이제 수사를 묻어버리는 그리고 거죠. 또 하나는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저거 삭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거는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검사와 수사관이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사관이 다 전횡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킥스라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모든 걸 하면 검사도 거기 공소검사도 들어가서 보고 야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법률적인 지식은 검사들이 조금 더 아니까 이런 걸 서로 수사관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서로 의논을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 준칙, 그러니까 사법 겸경의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이 그렇지,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안 지켜지지, 그게. 그 준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도록 예, 대등하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그 수사 준칙에 따라 하면 되고 킥스 말씀을 하셨는데 킥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사건을 송치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킥스를 통해서 사건 번호를 검찰에 그대로 두면 사건 번호 지금은 없어지거든요. 사건 번호가 목록에서 사라져버려요. 암장시키고. 그러면 그 검사의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킥스의 사건 번호를 그대로 둬서 그 검사의 사건이 되면 그러면 그 검사가 그 사건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 경찰에다가 그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챙길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저렇게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 단계부터 검사가 관여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렇게 돼 버리면 저것은 중수청의 그 수사관 중수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 검사가 일일이 관여해 가지고 처음 단계부터 하게 하는 저것은 굉장히 위험한 중수청이 그러니까 될 수 홍사원 있다. 기자님이 수직적인 관계일 때 지금의 그러니까 검찰청 조직일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요즘 우리는 대등한 관계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그런 관계에서는 그렇게 수직적으로 명령을 야 이거 수사해 이거 수사하지 마 이렇게 지휘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근데 홍사원 기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검찰 TF가 만들 때 이런 논리로 설득했겠죠. 이런 논리로. 네. 그게 소통이 필요하다 대등하게. 네. 그래야 수사도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설득했을 것 근데 같고. 그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이 대등할 경우에는 얘기가 돼요. 근데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고 더더구나 저기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얹어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정부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을 띄워놓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뭐 대장동, 대북송금, 성남FC 이런 사건들을 이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이 통과된 이후에 거기에 보완 수사권까지 얹어지면 과연 이 사건은 안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를 지금과 똑같아요. 한번 상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그렇지. 해봤어요. 그 말이 그거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도 중수청이 사건 달라고 하면 이첩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중수청은 거기서 강제 수사 시작하면은 공소청에 즉시 통보하게 돼 있고요. 공소청이 중간에 중간에 협의하고 의견 제시하잖아요. 그러다가 입건 요청을 하면 또 연관 사건이나 연관자들 입건을 하고요. 그럼 공소청이 보완 수사권 발동해서 사건 내놔 해가지고 가져가면 이전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 법안 공소청 법안에는 이 검사의 신분 보장 측면에서 이 파면을 넣기는 했는데 그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게 쓰여져 있고 더더군다나 직무관할이 있잖아요. 검사의 직무관할. 검사의 직무관할에서 종전에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관할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 수행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할 외 직무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기존에는 수사에 한해서 범인이 어디 부산으로 도망갔으면 서울에서 가서 잡아와야죠. 그런 수사가 가능한데 지금은 수사뿐만이 아니라 공소유지, 공판관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럼 그거- 성남 FC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죠. 네. 그건 이런 얘기네. 네. 그 판사들이 아니 너 당신 성남 소속 검사 아닌데 부산에서 왜 왔어?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관할에서 이러려고 모자라니까 에이스들 막 보내서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판사가 그럼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길도 뚫어놓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성남의 불편했던 걸 더 오히려 뚫어놨네. 법정에서 검사 퇴정 당하고 그렇지, 그렇지. 지각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에이스 불러가지고 거기 다 투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그 직무 그 관할을 넘어설 수 있는 조항이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줄인 게 없을 것 아니라 더 같아요. 근데 늘렸구만, 여기에 권한을. 보안 수사권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이 붙었을 경우에는 수사한 검사가 전국 어디를 가든 돌아다니면서 공판 관여하고 그런 업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게 길을 여기서 오히려 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각자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서 안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처럼 찍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원은 부족해. 그럼 에이스를 모아서 막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사한테 걸려가지고 당신 왜 왔어? 하고 내보내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 그게 불편했나 봐. 그걸 구멍을 뚫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권한을 축소시킨 게 아니라
이참에 새로 만드니까 자기들이 불편한 것들을 다 녹여낸 거 아닌가 이거? 그게 그래서 저게 검사들이 만든 법이라는 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들이 막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막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법이 그렇게 직무관할 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가 아니어가지고 좋은 말을 써놓으면 이것은 좋은 의도로 해석해서 이런 경우가 필요하지라고 하겠지만 검사들이 이 문구를 만들어냈을 때는 자기들이 불편한 거를 해소하려고 만든 거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걱정은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찍어가지고 윤석열 또 등장해서 검찰을 자기 칼로 쓰고 싶은 정권이 등장하면 그럴 수 있는 구멍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더 위험하죠. 저렇게 중수청이 운영이 돼버리면 저러면 이제 그 검사들이 바랬던 과거 대검 중수청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을 통해서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6개 범죄 6개 범죄 저게 거의 다 대부분의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죄들이에요. 그래서 그 6개 범죄 그 6개 범죄가 전국의 어느 경찰 국수본에서 하는지 중수청 수사관이 전부 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도 다 직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잘 보고 중수청 수사관을 통해 가지고 뭐는 입건해, 뭐는 이거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전국에다 대고. 전국에 대고 저 중수청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부안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됐나? 사실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정부안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도돌이표 내지는 앞으로 더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더 후퇴하는 게 왜 그렇게 됐냐? 물어보게 되면 경찰은 어떻게 믿냐? 실제 검찰에 순기능이 있는 건데 왜 그런 거를 무시하냐? 이게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현재 정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답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게 논의가 네, 진전이 맞아요. 되는 거죠. 그 답변을 제가 수백 차례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만 자꾸 얘기해요. 그 경찰에 대한 통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형벌 집행권, 그러니까 그 많은 권한 중에서 지금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건 한 1% 정도 됩니다. 수사하는 게. 대부분 99% 경찰과 특사경들이 하죠. 그 1%를 가지고 그동안 기소권하고 그게 붙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그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적인 수사로 엉망진창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를 주는데 경찰은 그 1% 가지고 경찰이 그냥 괴물이 될 거다. 그래서 다시 그 1%를 검사에게 줘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도돌이표. 나도 그건 그게 무슨 동의해요. 말인지 나도 모르겠고요. 그거 동의해요. 예.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은 지금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수사 암장 그 수사 지연 부실이 있겠죠. 두 가지가. 수사권 남용은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그리고 경찰 스스로도 자체적으로도 통제하는 시스템이 경찰은 굉장히 검사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수사권을 남용하려고 해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그것은 그냥 그 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소가 안 됐으니까. 기소 안 되고 영장을 해주지 않는데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건은 킥스에 다 들어가요. 사건 번호만 붙으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암장을 합니까? 경찰이 없애버릴 수가 암장 못하게 있습니다.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아까 공소검사가 계속 같이 아까 박윤정 의원이 반대했던 거 그 같이 저는 허용해서 아니요, 그래야만 이게 암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 암장하려고 하면 논의는 검사가 조금 보고. 다른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안 수사 요구와 관련된 논의고요. 네. 사건 암장이 경찰이 할 수가 없다는 게 모든 사건 번호만 붙으면 모두 킥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사건 기록 그 종이로 할 때 그때 얘기고 사건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경찰이 안 한다, 수사 안 한다는 문제는 그것은 경찰에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건 경찰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경찰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 검사들 발이에요. 경찰이 99% 특히 이제 민생범죄 관련해서 주로 얘기하시거든요. 아동 성폭력 이런 민생범죄 보이스피싱 그거 사건 경찰이 99% 다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는 근데 검사들이 우수 사례로 안 넣어줘요. 그 검사들이 지들 잘하는 것만 계속 우수 사례로 내놓는 거예요. 경찰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경찰이 잘해가지고 중형 선고받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검사가 하는 건 한 1% 정도 중에서 잘하는 거 계속 지금 막 홍보하잖아요. 보안수사 우수 사례 했다고. 근데 검사가 보안수사 제대로 안 해서 망치고 그래가지고 피눈물 흘리고 하는 사건들도 많아요. 그거는 검사들이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수사를 잘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고 사례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형사사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의 문제죠. 그래 경찰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찰에 대해서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그럼 제대로 안 하면 킥스에 그대로 사건을 띄워놓고 검사가 그것을 챙기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아니면 2달 전에 똑같이 하셨던 맞습니다. 이건 말씀인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안수사 이행점검위원회로 외부위원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경찰서에 위원회 만들어서 보안수사 어느 경찰관 왜 안 해? 검사가 이렇게 시켰는데도 3개월 됐어, 6개월 됐어, 1년 됐어. 이거 왜 안 해? 점검위원회를 만들고 민생 사건에 대해서 책임수사 경찰관제를 만들어서 그 전담 검사와 일일이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그거 너네 할 리가 없고 제대로 못하니까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야 돼. 이렇게 논의를 가려면 그렇게 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은 수준이 이재명 떨어져서 대통령께서 제발 다 열어놓고 토론 좀 해봐라.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단 한 번 하는 신용만 하고 서로 각자 따로 놀아서 가상 토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편으로는 신인규 변호사 편 준비하겠습니다.